노름, 술, 폭행, 바람, 가난, 질병. 밀레니엄 시대 초반 KBS 이것이 인생이다 방영분을 최근 태블릿으로 재밌게 보고 있다.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온 이 땅의 필부 사연을 드라마로 각색한 논픽션이다. 20년 전 공중파로 쏘아올린 드라마를 20년 지난 지금 유튜브로 볼 수 있다니 실로 과학기술의 힘이다. 드라마 내용 대부분 시간적 거리는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배경을 한다. 일제시대부터 보릿고개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산 자들이다. 연령대로 보면 조부모, 부모,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다. 가난, 질병, 술, 폭행, 노름, 바람이 도미노처럼 일어섰다 쓰러지고 따라다녔다. 이것이 인생이다. 몇 개의 줄거리를 나열해본다. 눈물 속에 피는 꽃 2003년 1월 방영. 계력을 숨긴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정성껏 간호로 계력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듣는다. 살만하니 남자는 바람을 피운다. 술집에 드나들며 여자에게 폭행을 가한다. 물에 빠진 남자를 구해줬더니 뒤통수를 친다. 여자는 죽으려고 약을 먹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고통스럽고 가난했지만 지탱해준 버팀목은 자식이었다. 남자는 반성하고 돌아와 이제는 아픈 여자를 돌보며 함께 살아간다. 눈물의 주민등록증 2002년 8월 방영. 남자는 어릴 적 가난한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한다. 중국집에 먹고 자며 일하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에 잡혀 돈도 떼이고 불신 검문에 도주하다 잡혀 어느 경찰관에게 딱한 신상을 털어놓고 경찰관과 의형제를 맺는다. 호적을 찾고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어릴 적 헤어진 부모를 찾아야 한다. 경찰의 도움으로 국적으로 부모를 찾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비로소 사랑구실을 하게 된다. 세상 끝에서 만난 인연 2004년 7월 방영. 중년의 남자가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난 재수가 아니야 절규한다.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소녀는 소매치기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간다. 어느 날 미용실 여자와 눈이 맞아 결혼하고 포장마차로 새 삶을 다짐한다. 하지만 왕년에 깡패 두목의 협박으로 힘들었지만 딸을 얻은 후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딸 때문에 행복을 얻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간다. 포장마차 일을 마치고 어느 날 소매치기로 오해를 받고 경찰에 항변하지만 전과가 있어 교도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한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전처는 재혼했다. 시리에 빠진 남자는 술과 소매치기로 다시 교도소를 전전한다. 다시 새롭게 살려고 막노동하던 어느 날 이혼한 식당 주인과 결혼한다. 가출한 딸이 버린 자식을 재혼한 여자와 같이 키운다. 여자는 전 남편과 사이에 딸이 있다. 친딸처럼 키우며 늘 헤어진 딸을 그린다. 이제 어두웠던 나를 뒤로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지만 늘 곁에 없는 딸을 언젠가 만나리라 기대하며 타인에게 신장이식까지 한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다. 우동 한 그릇으로 새 삶이 2001년 4월 방영. 천연같은 가난의 굴레.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가출하고 어머니는 실성한다. 어린이는 가족을 위해 구두 닦기에 나섰지만 늘 배가 고팠다. 너무 배가 고파 수돗물을 마셨다. 부모가 죽고 막노동하면서 아이가 둘 딸린 8년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려지만 형이 극구 반대한다. 여자는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다.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 돈을 벌기 위해 사우디에 갔다가 추락사고로 귀국한다. 어느 날 가게를 내지만 주인 행세를 한 세든 사람에게 사기당해 주인에게 쫓겨나고 돈도 잃는다. 포장마차로 다시 시작한다.
남자는 아이 하나를 갖고 싶었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가 아이 셋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다. 자기 자식이 불쌍해서 아이를 지었다고 실토한다. 실망한 남자는 술과 노름으로 우동 재료비까지 노름으로 잃는다. 우동 솜씨가 좋다는 소문에 동업하자는 여자와 살림을 꾸린다. 불임이라는 여자의 실토에도 오히려 위로하고 같이 산다. 야한견이 있다. 복직한 노인들을 위해 짜장면으로 봉사한다.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뭔가는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무렵 경북의 오지 영양군 이반면 노달에도 잘 살아보자며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스레트나 기와집으로 개조한 집이 늘었다. 근대와 현대가 물갈이 되는 과정에 응수 아버지도 마을에서 제일 먼저 TV를 샀다. 농사를 지면서 평소에 순박하고 인정이 많았다. 하지만 막걸리만 마시면 인사불성으로 살림을 부수고 자식과 아내를 때렸다. 아이들과 아내는 겁에 질려 도망다니고 이웃 친척 찬수 아버지에게 하소연한다. 찬수 아버지는 수시로 달려가 응수 아버지를 제지하고 술을 적게 먹고 폭력 행사를 하지 말라고 다그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막걸리 마시고 폭행하고 제풀에 자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평화롭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반복되는 술주정으로 늘 시끄러웠다. 저놈의 술이 웬수지. 곰방담배는 술이 후식으로 늘 달고 다녔다. 이제 응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 사망한 지 20년도 넘었다. 요즘 평균 수명 80 중반으로 보면 70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주 요인은 지나친 술과 담배였다.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일부지만 한치환 가장의 술주정과 폭행의 반복으로 지방골이 말이 아니었다. 어쩌면 지독히 가난했던 시절 7형제를 키우기 위해 아저씨는 당신 스스로 고달팠을 것이다. 그 고달픔을 술로 해소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가난과 술, 폭행, 노름, 질병, 바람은 빈틈이 보이면 단독으로 혹은 합동으로 달려와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메피스토펠레스 파우스트의 악마와 같다. 2023년 2월 14일 알고